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막마뚜입니다. 이번 영상은 광주에서 일어난 존속살인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버이날에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9일 오후경 70대 여성 최씨가 광주의 한 경찰서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70대 여성 최씨는 문씨의 여자친구입니다. 문씨와 연락이 되질 않았고 아침 일찍 집에 들어간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걱정하는 마음에 신고하러 방문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최씨와 경찰, 구조대원이 함께 문씨가 사는 집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경찰과 구조대원들은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안방문이 굳게 닫혀있는 것을 보고 혹시 모를 생각에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이불이 잔뜩 덮인 빨간 고무통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이불을 하나씩 빼는데 점점 피비린내와 락스 냄새로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문씨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개의 흉기가 아닌 여러 개의 흉기로 훼손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사건 당일 아파트 CCTV를 확인 후 범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문씨의 자식들이었고 5월 10일 오전 문씨 아들이 도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마자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 검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문씨 딸까지 검거되었습니다. 이 남매는 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0년 문씨의 아내 최씨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최씨는 지체장애 1급을 받고 2004년부터 치매 판정을 받게 됩니다. 문씨는 20년간 홀로 간병을 해오다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자식들에게 아내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매는 격분을 하며 모친 최씨를 자신들이 사는 오피스텔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씨 딸은 이러한 간호 문제로 2010년부터 2011년 1년간 자신의 아버지 문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문씨한테 이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에 문씨는 법적 명령을 떠나 딸이 일하고 있는 교회로 찾아가고 연락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들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 문씨가 딸에게 연락을 한 문자 내용을 보고 가정폭력을 행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사랑하는 딸아, 다음 주에 춥다고 하니 두꺼운 옷 2봉지 교회 1층 안내실에 갖다 맡겨놨으니 찾아가고 더 필요한 곳 있으면 내가 가져가기 편리한 장소를 얘기하면 내가 그곳에 가져다 주마. 사랑한다. 엄마 먹는 약은 2년에 455일이면 충분한데 날짜를 지키지 않고 걸쳐서 처방해서 그러니 약을 남기지 말고 다 복용하고 처방받고 남은 약 보내니 참작해서 치료일 초과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라. 승리하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안내실에다 소지품 맡기니 찾아가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고 여러모로 생각해서 집으로 엄마를 모시도록 해라. 사랑한다. 이런 내용뿐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씨 딸은 이러한 문자를 받고도 고소를 했습니다. 남매는 모친을 데려간 지 한 달 만에 2011년 9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매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결혼 후 어머니를 매번 폭행하고 학대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아버지를 사이코패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고 애들도 가르치고 가족을 위해 젊은 시절 가장의 책임을 짊어지고 서독에 광부로 파견을 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평판이 매우 좋았고 아내 최씨가 아픈 시절 같이 살았을 때 손을 꼭 붙잡고 복지관에 가서 밥을 먹여주고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챙겨줬다고 합니다.
남매들이 말한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안 보였고 증거 또한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문 씨는 가정을 사랑한 아버지로밖에 안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가정의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퇴직한 2011년 9월부터 퇴직금과 기초연금 등 월 36만원가량을 지원받아 생활했고 남매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내세울 것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남매 중 누나는 15년간 교회 전도사로 일했다가 그만두었으며 동생은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를 나와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실패 후 무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매는 오랜 시간 무직으로 일을 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허덕이다가 몇 년 만에 아버지 문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아버지는 몇 년 만에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자 문 씨는 뛸 듯이 기뻐하며 맞이했으나 돌아오는 건 자신의 재산을 달라는 목적이었습니다. 문 씨는 서운했지만 어차피 내가 죽으면 재산은 너네 것이다 라고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남매가 다시 찾아오며 집을 얻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문 씨는 집이 필요하면 여기서 같이 살자고 설득하며 돌려보냈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에 기쁜 나머지 문 씨는 사촌 동생에게 찾아가서 집 나간 자식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매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다른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남매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또다시 돈을 달라며 요구를 했습니다. 문 씨는 기초생활지원금 36만원가량의 돈을 받아오며 생활을 힘겹게 이어나가고 있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주게 되면 힘겹게 살아가던 삶도 이어나가기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남매는 또 한 번 거절을 당하자 범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거주 불명 등록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범행 후 해외로 도망갈 계획까지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채 씨와 문 씨는 황혼 연애를 하며 4년간 만남을 지속해왔고 남매는 이러다가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이 자신들이 아닌 채 씨에게 넘어갈까봐 더욱 범행을 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2016년 5월 6일 오후 남매는 마트에서 순간 접착제와 청테이프 4개, 케이블 타이 2봉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경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에 침입합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자 남매는 허탕을 치게 되며 00시에 엘리베이터를 통해 아파트를 빠져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시간을 기다리다가 5월 7일 2시경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옵니다. 5월 8일 새벽 2시 남매는 편의점에 들러 락스 2통을 구입 후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꾸 허탕친 이유는 문 씨가 자식들이 무서워져 자신의 집이 아닌 여자친구 채 씨네 집에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5월 8일 문 씨는 채 씨의 집에 있다가 오전 7시경 채 씨와 이따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채 씨가 준 김치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인기척을 느끼고 자식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남매는 아버지에게 공격하기 시작했고 70대의 노인이 40대의 폭력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겠죠. 남매는 아버지를 1시간 동안 공격을 했고 사건 조사 결과 이때 사용한 흉기만 1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후 5월 8일 오전 9시 남매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것처럼 여유롭게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이 남매를 검거 후 조사를 하던 중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고 마치 자신들이 한 행동들이 모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문 씨가 먼저 공격을 해서 방어를 하던 중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말들과 사건을 조사하면서 계획적인 범행 사실이 드러나고 정황 증거들과 물적 증거가 충분하여 이들은 살인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이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돌렸더라며 누나에게 18년, 남동생에게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망고맛 두부였습니다.